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우는 아이의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6살 아이가 이렇게 우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도 아주 끔찍한 이유가요. 우리 아들, 어디 아파? 엄마 여기 있어. 문 앞에서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더 작아진 울음소리 뿐이었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이 짧은 한마디에 숨겨진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가정.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죠.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건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은 아들만 데리고 외출을 했죠. 우리 아들이랑 남자들끼리 놀러 가야지. 여보는 집에서 쉬어. 그렇게 말하며 아이 손을 잡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은 다정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안 해도 좋았어요. 아이와 남편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올 때마다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나갈 땐 그래도 밝았던 얼굴이 돌아올 땐 굳어 있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과 아들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에 들어온 건 다른 광경이었죠. 남편이 아이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요. 아이의 작은 손목이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말을 아꼈어요. 눈빛도 흐렸죠.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재밌었어?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대답하지 않았죠. 그리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쿵! 방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잠그는 소리까지 들렸죠. 6살 아이가 방문을 잠그다니. 아내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애가 왜 저래요? 아, 놀이터에서 좀 다쳤나 봐. 괜찮을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가슴은 무거워졌어요. 아이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우는 아이의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죠. 우리 아기 어디 아파? 엄마 여기 있어. 아내가 문고리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한테 말해봐. 응? 하지만 돌아온 건 더 작아진 울음소리.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아내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왜? 무슨 말을?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내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놀이터에서 다친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더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아가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무슨 일이든 말해도 돼. 아내는 문 앞에 주저앉아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이는 저녁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우리 아들, 입맛이 없나 보네. 일찍 자자. 남편이 아이를 재우러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 씩씩하지? 아빠랑 약속 지키는 거야. 알았지? 무슨 약속일까요? 아내는 물을 잠그고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방에서 나왔죠. 다 재웠어. 오늘 많이 피곤했나 봐. 남편은 웃으며 거실로 갔습니다. 아내는 아이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이불 속에 파묻힌 작은 몸, 규칙적으로 들리는 숨소리. 하지만 아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게 아니라는 걸요. 그저 눈을 감고 있을 뿐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주말마다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나갔고 돌아올 때마다 아이는 방에 숨어 울었죠. 한 번은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우리 아들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그냥 공원이랑 놀이터 갔다 왔어. 아이들은 원래 금방 울고 금방 웃잖아.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죠. 아내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남편의 말투를, 그리고 외출 후 돌아오는 시간의 패턴을. 뭔가 숨겨진 게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건 아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또다시 남편과 아들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는 신발을 벗지 않고 방으로 뛰어갔죠. 문을 잠그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울음소리.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아이는 말하지 않고 남편은 태어나고 그날 밤 아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아이는 엄마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일에 남편이 연루돼 있는 걸까? 아내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죠. 아침에 유치원 보낼 때는 그나마 괜찮아 보였어요. 친구들과 놀고 밥도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만 되면 달라졌죠. 특히 남편과 외출하고 돌아온 후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어요. 아내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려고요.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죠. 우리 아들, 이리 와봐. 아내는 냉장고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소리 내지 않게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죠. 아빠가 뭐라고 했지? 울면 안 된다고 했지?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게 느껴졌어요. 응, 안 울게.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착하지. 그리고 또 뭐라고 했더라? 아무 말하지 말자고 했어. 그렇지. 특히 누구한테? 엄마한테. 아내는 부엌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왜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는지 알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몰라. 엄마가 화내거든. 우리한테. 그러면 아빠도 슬프고 우리 아들도 더 힘들어져. 그래. 응.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는 거야. 알았지? 응, 알았어. 우리 아들 착하네. 너는 아빠만 믿으면 돼. 아빠가 다 지켜줄게.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 순간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훈육이 아니었어요. 교육도 아니었죠. 이건 세뇌였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엄마와 분리시키는 치밀한 작업이었어요. 아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나가서 따질 수는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더 조심해야 했죠. 자, 이제 자러 가자.
내일 유치원 가야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재빨리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안 자고 뭐해? 남편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목말라서요. 물 좀 마시려고요. 아내도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나도 한 잔 줘. 남편이 다가왔죠. 아내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서서 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요. 우리 아들 요즘 예민한가 봐요. 제가 좀 달래봤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그래요? 응. 남자애들은 원래 엄마한테 다 말 안 하거든.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남편은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아내는 그 웃음 뒤에 숨은 계산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신이 들었다는 걸 남편이 눈치챘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소처럼 연기하는 걸까요? 그렇군요. 그럼 전자로 갈게요. 아내는 물잔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죠. 등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잠든 것 같았죠. 아내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아이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요. 대체 남편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남편도 출근했죠. 집에 혼자 남은 아내는 가만히 앉아 생각했어요. 이대로 있을 순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죠. 하지만 무엇을?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녹음이었어요. 직접 들어야 했어요. 남편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외출할 때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내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있었죠. 몇 년 전 어학 공부할 때 쓰던 거였어요. 배터리를 확인하고 녹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딸깍 소리가 잘 녹음됐어요. 작동했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아이 옷 주머니에 넣기 딱 좋았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내 아이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숨기는 게요? 남편을 의심하는 게요?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어요. 방문 너머로 들리던 아이의 울음소리를,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라고 떨리던 목소리를, 그날 밤 들었던 남편의 차갑고 교묘한 세뇌의 말들을.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내가 직접 들어야 해. 아내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번 주말이었죠. 남편이 또 아이를 데리고 나갈 거였으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태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빠, 아이가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예전처럼 밝은 모습이었죠. 평일엔 그나마 괜찮았으니까요. 오늘 유치원 어땠어? 남편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재밌었어. 오늘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대. 우와, 우리 아들 대단한데?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완벽한 아빠였죠.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 또 하나는 아이를 세뇌하는 조종자. 밥 먹자.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은 계속 아이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죠.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번 주말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거라고요. 녹음기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는 일찍 잠들었어요. 남편도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아내는 한참을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 외출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밝혀낼 거였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그 누구에게서든요. 설령 그게 아이의 아빠라 할지라도요.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랑 공원 가야지. 날씨 좋은데? 그래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죠. 오늘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낼 날이요. 우리 아들 옷 입자. 엄마가 준비해줬어.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주머니가 깊은 바람막이 점퍼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입어야 돼? 더운데. 밖에 바람 불어.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아내는 아이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 다 됐다. 우리 아들 멋지네. 아내는 옷매무새를 만지는 척하며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넣었죠. 작은 기계가 주머니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뭐해? 아, 실밥 떼는 거야. 자, 이제 아빠한테 가봐.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을 나갔어요. 아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출발. 남편이 아이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오세요. 응, 저녁 전에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기다려야 했죠.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었죠.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자꾸 보게 됐어요. 11시, 12시, 1시. 지금쯤 어디 있을까? 녹음은 잘 되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요. 아내는 재빨리 현관으로 나갔죠. 어서 와요. 재밌었어? 응, 놀이터도 가고 햄버거도 먹었어. 남편은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달랐어요. 또다시 그 표정이었죠. 굳어있고 말이 없고 눈빛이 흐린. 우리 아들 손 씻고 쉬어. 응. 아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요. 여보, 나 좀 씻고 올게. 남편이 욕실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아이 방으로 갔죠. 아가야, 옷 갈아입자. 아이는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엄마가 도와줄게. 조심스럽게 점퍼를 벗겼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녹음기가 만져졌습니다. 재빨리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 벗었다. 편한 옷 입을까? 응. 아내는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방을 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늘 피곤하네. 일찍 자야겠다. 남편이 하품을 했습니다. 그래요. 전 설거지만 하고 갈게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죠.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꽂았죠.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와 아이들 노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빠, 그네 타고 싶어. 그래, 가자.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아, 잠깐만. 여기 앉아봐.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야? 아무 말 안 할 거야. 그래, 착하지.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할머니 만났잖아. 아내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건가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대. 맞아.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손자 착하네. 할머니가 사탕 줄게. 고맙습니다. 엄마한테는 할머니 만난 거 비밀이야. 알았지? 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 그 딱 문서만 넘어오면 끝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알아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이만 잘 묶어두면 얘는 도장 찍는다니까. 애 울게 해야 엄마가 흔들려요. 아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땅 문서, 도장, 아내 명의로 된 땅이 있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였죠. 그걸 노리고 있었던 겁니까? 아내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식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아이를 도구로 이용해 재산을 탈취하려는. 아내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아이의 아빠가 이렇게까지 악독할 수 있다니.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고 텅 빈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명료해졌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진실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았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욕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았죠. 그 평화가 거짓이라는 걸.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아내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들 수 없었죠. 머릿속에서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부동산을 찾아가야 했고,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들키지 않게, 완벽하게. 아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였어요. 이번엔 내가 공격할 차례였으니까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아이는 유치원에 갔어요. 아내는 혼자 남았죠.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그 부동산 사장한테 명함 받아뒀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부동산? 남편이 어느 부동산과 접촉했다는 얘기였죠. 아내는 남편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칸, 지갑, 명함 케이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대박부동산 김상철.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죠. 뒷면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있었어요. 토지 담보 상담 가능 위임장 작성. 아내는 명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넣었죠. 오전 10시.
아내는 그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대박 부동산. 유리문에 붙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딸랑, 어서 오세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아, 네. 앉으세요. 아내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 땅이 있는데요. 남편 몰래 대출 알아보고 싶어서요. 김상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디 땅인데요? 경기도 쪽이에요. 아내는 가방 안녹음기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이미 녹음 중이었죠. 가능하죠. 근데 혹시 김상철이 아내를 자세히 봤습니다. 남편분이 여기 오신 적 있지 않아요? 아내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우리 남편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내는 이름을 말했어요.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네요. 남편분이랑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미 다녀가셨어요. 네, 한 보름 전쯤 토지 담보로 대출 알아보시더라고요. 제 명의 땅인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한다고요. 김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위임장 받아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임장이요? 네. 그리고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아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것들만 있으면 본인 없이도 땅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럼 남편이 그걸 준비하면 제가 모르게도 가능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근데 위임장에 도장 찍고 서명하면 일단은 진행이 되긴 해요. 그럼 제 도장을 위조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건 어쨌든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군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다 녹음됐습니다. 완벽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부동산을 방문한 사실, 위임장과 인감 위조 계획, 모두 김상철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아내는 녹음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이메일, 세 군데 저장했어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아이 세뇌 녹음, 땅 문서 탈취 계획 녹음, 부동산 사장 증언 녹음.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필요했죠. 변호사 상담도 받아야 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이 하원까지 2시간이 남았죠. 아내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남편 몰래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죠. 심판의 날을 정하는 것.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로할 것인가. 아내는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가 남편 생일이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핑계로 시댁을 부를 수 있었죠.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공개적이면서도 통제된 공간. 도망칠 수 없는 곳.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죠. 오후 3시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이가 웃으며 뛰어왔어요. 우리 아들 오늘 뭐 했어? 친구들이랑 블록 쌓기 했어. 와, 재밌었겠다. 아내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곧 이 아이를 완전히 지킬 수 있을 거였어요. 저녁 시간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저녁 먹어요.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당신 생일인데 호텔 레스토랑 예약할까요? 어머님도 모시고요.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네. 제가 알아볼게요. 고마워, 여보. 남편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칼날이 숨어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는 잠들었고 남편도 잤어요. 아내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을 검색했죠.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곳 예약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거였어요. 아내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이요. 조금만 더 참아. 아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으니까요.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이혼 서류도 준비할 거였죠. 그리고 그날 모든 걸 끝낼 거였습니다. 아내는 서랍을 열었어요. 녹음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도 준비했죠. 호텔 레스토랑에서 모두에게 들려줄 거였어요. 남편의 목소리를,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그들의 추악한 계획을. 아내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죠.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선 계속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그날의 장면이요. 완벽해야 했어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이제 일주일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이 거짓된 결혼도, 아이를 향한 세뇌도, 모든 고통도.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들지 못했죠.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화요일 아침, 아내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예약 시간은 10시. 남편 출근 후, 아이 등원 후였죠. 민우 법률사무소.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박민지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나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내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명함 사진, 부동산 녹취록. 남편이 제 아이를 이용해서 땅 문서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박민지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첫 번째 녹음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세뇌하는 남편의 목소리. 두 번째 녹음. 시어머니와 나눈 땅 문서 대화. 세 번째 녹음. 부동산 사장의 증언.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스라이팅이고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혼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오히려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남편 측에 있습니다. 박민지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양육권도 100% 확보 가능하고요.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남편 측이 거부하면 재판이지만 이 증거들로는 승소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요. 충분합니다. 금요일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아내는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메모지를 펼쳤어요.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죠.
토요일 준비사항. 하나. 호텔 레스토랑 예약 확인. 둘. 블루투스 스피커 배터리 충전. 셋. 녹음 파일 재생 순서 정리. 넷. 이혼 서류 받기. 다섯. 시어머니에게 연락. 아내는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호텔에 전화했어요. 예약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토요일 저녁 6시 4명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조용한 룸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했어요. 조용한 개인 룸. 도망갈 수 없는 공간. 다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저예요. 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늘 그랬어요. 토요일이 남편 생일이잖아요. 호텔에서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호텔? 네. 저희 둘이서 어머니 모시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남편과 통화할 생각이었겠죠. 그래, 알았다. 몇 시야? 6시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도 올 거였습니다. 완벽했죠. 모든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거였으니까요.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대했고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속으론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순서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 아이 세뇌 장면. 두 번째, 땅 문서 계획. 세 번째, 부동산 증언. 각각 핵심 부분만 편집했습니다. 너무 길면 안 됐으니까요. 총 10분 분량. 충분히 충격적이고 명확했죠. 금요일 오전.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 완료됐습니다. 가져가실래요? 네, 지금 갈게요. 아내는 다시 법률사무소로 갔어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협의 이혼 신고서, 양육권 관련 서류, 위자료 청구서 모두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내일 잘 되길 바랍니다. 박민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모든 걸 점검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마이너스 충전 완료. 녹음 파일 마이너스 휴대폰에 저장. 이혼 서류 마이너스 가방에 준비. 옷도 골랐어요. 검은색 원피스. 단정하고 차분한 옷이었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생일이네. 기대된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행복해 보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아내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그 표정.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였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내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끝이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모든 고통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죠. 아내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죠. 하지만 내일은 폭풍이 될 거였습니다. 아내가 일으킬 폭풍, 진실의 폭풍, 준비 끝. 아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생일이네. 아이도 아빠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우리 아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오후가 됐습니다. 아내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 가벼운 화장, 거울을 봤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얼굴이 비쳤죠. 괜찮아. 할 수 있어. 아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블루투스 스피커, 휴대폰, 이혼 서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후 5시 30분, 출발할 시간이었어요. 출발할까요? 응, 가자. 남편과 아이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호텔로 향했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운전에 집중했고, 아이는 창밖을 봤고, 아내는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곧이었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호텔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도착했네. 남편이 주차를 했습니다. 아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자, 들어가자.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직원이 3층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어요. 개인 룸 안 4명이 앉을 테이블이 준비돼 있었죠. 와, 여기 좋네. 아내는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주문을 했어요. 스테이크, 파스타, 와인. 음식이 나왔습니다. 대화는 평범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모여줘서 고마워요. 땡그랑. 잔을 부딪혔어요. 아내는 와인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뭔데? 아내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울면 안 된다고 했지? 응, 안 울게. 특히 누구한테? 엄마한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계속 들어보세요. 엄마가 화내거든.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2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차 한 대와 그 땅 문서만 넘어오면 끝나는 거야. 알아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이만 잘 묶어두면 얘는 도장 찍는다니까. 애 울게 해야 엄마가 흔들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3번째 파일. 부동산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분이랑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미 다녀가셨어요. 토지 담보로 대출 알아보시더라고요. 위임장 받아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모든 녹음이 끝났습니다. 아내는 스피커를 껐어요. 할 말 있으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보,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몰래 녹음을 해? 당신들이 내 아이를 몰래 세뇌한 건 괜찮고요? 우리 아들을 도구로 썼잖아요. 그건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오해야. 손 치워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신고서, 양육권 서류, 위자료 청구서,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제발.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가요.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앉으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사기 미수로요. 그럼 더 복잡해질 텐데 원하세요? 시어머니는 다시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아내는 아이를 봤어요.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괜찮아.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어요. 아내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죠. 내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거부하면 재판으로 가요. 이 증거들로는 100% 이길 자신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시어머니도 말이 없었어요. 아내는 일어섰습니다. 식사 잘하세요. 계산은 제가 했으니까요. 아이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죠. 문이 닫혔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어요. 끝났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집 가자. 우리 집으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내는 아이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밖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아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죠. 다 끝났어. 정말로. 아이가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뭐 먹고 싶어? 햄버거. 좋아. 가자.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호텔에서 멀어지면서 과거에서도 멀어졌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2층짜리 아파트들이 나왔어요. 아이와 둘이 살기 적당한 크기였죠.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몇 군데 찜해뒀습니다. 내일 연락해 볼 거였어요. 아이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아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질 거야.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 어디서 받아? 아내는 법률사무소 주소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필요 없었죠. 오후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이 다녀가셨어요. 서류에 도장 찍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햇살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새 집 정리에 바빴어요. 아이 방에 책장을 놓고 장난감을 정리했죠. 엄마, 이거 여기 놔도 돼? 그래, 내가 좋은 곳에 놔. 아이는 신나서 자기 방을 꾸몄습니다. 예전엔 볼 수 없던 밝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나 여기 너무 좋아. 그래, 다행이다. 아내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였어요. 다음 주 월요일,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모습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마, 멋있어. 고마워, 우리 아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는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근하는 이미정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자리예요.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나씩 익혀갔죠. 이미정 씨 잘하시네요.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유치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뭐 했어? 친구들이랑 축구했어. 재밌었어. 그래, 잘했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만들었어요.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 맛있다. 아이가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아내도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죠. 변호사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위자료 입금 완료됐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충분했어요.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생활은 안정됐어요. 아이도 유치원에 잘 다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이와 공원에 갔어요. 엄마, 그네 타고 싶어? 그래, 가자. 아이가 그네를 탔습니다. 높이 올라가며 웃었죠. 엄마, 나 날아갈 것 같아. 조심해. 아내는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나 행복해. 아내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나도 행복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그래, 계속 이렇게 살자. 아내는 아이 손을 꽉 잡았어요. 더 이상 놓지 않을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만들고 함께 먹었어요. 오늘 공원 재밌었어? 응. 엄마랑 있으니까 더 재밌어. 그래. 나도 그래.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 뭔데? 아이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우리야, 정말 예쁘다. 아내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뒀어요. 우리 아들 그림 솜씨 좋네. 엄마가 더 좋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죠. 밝고 환한 달.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죠. 자유로웠어요. 완전히요. 다음 날 일요일, 아이와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며 이것저것 골랐어요. 엄마, 이거 사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고르렴. 카트를 밀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정리하고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맛있어. 아이가 먹으며 웃었어요. 많이 먹어. 오후에는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아이는 신나게 웃었고 아내도 따라 웃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간단히 김밥을 만들어 먹었어요. 엄마 김밥 최고야. 그래. 내일 도시락 싸줄까? 응.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죠. 고마워.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새로운 삶에, 자유에, 평화에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 없이, 두려움 없이, 그저 평화롭게. 새벽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죠. 아내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저녁에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엄마,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오늘 뭐 했어? 미술 시간에 상 받았어. 진짜?
우리 아들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엄청 칭찬했어. 잘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재밌었던 일들을, 평범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만들고 함께 먹었어요. 맛있어. 많이 먹어. 설거지를 하고 아이와 놀아줬습니다.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 재밌다? 그래, 나도 재밌어.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힘들었던 날들을.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모든 게 지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용기 내서, 아이를 지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갔어요.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였어요. 매일매일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아내는 이제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승진 제안도 받았어요. 이미정 씨, 다음 달부터 팀장 맡아볼래요? 정말요? 네. 일도 잘하시고 동료들 평가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내는 기뻤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케이크를 샀어요. 오늘은 축하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승진했어. 진짜? 축하해. 아이가 엄마를 안았어요. 케이크도 샀어. 같이 먹자. 와. 두 사람은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도 오늘 좋은 일 있었어. 뭔데?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 5개나 줬어. 우와, 우리 아들 최고네.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요. 아니, 예전보다 더 밝게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계속 이렇게 살 거지? 그럼, 당연하지. 아빠는요?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는 아빠 길을 가는 거야. 우린 우리 길을 가고, 난 엄마랑 있는 게 좋아. 나도. 아내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응, 나도 엄마 지켜줄 거야. 아이의 말에 아내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사진첩을 열었어요. 지난 석 달간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 웃는 아이, 공원에서 그네 타는 아이, 유치원 발표회에서 춤추는 아이, 모두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요. 다음 주 토요일, 아내는 아이와 함께 바다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엄마, 바다다. 아이가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조심해. 아내는 따라가며 웃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아이는 파도를 피하며 깔깔 웃었죠. 엄마, 같이 뛰자. 그래. 두 사람은 함께 뛰었습니다. 파도를 피하고 모래를 밟고 웃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완전히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엄마 예쁘다. 그러게. 정말 예쁘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엄마. 응?
나 정말 행복해.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안았어요. 나도, 엄마도 정말 행복해. 노을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별 보여. 그러네. 별이 떴다. 저 별은 우리 거야. 아이가 가장 밝은 별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저게 우리 별이야. 우리 별은 제일 밝아. 맞아. 제일 밝지. 아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어요. 아내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소리.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아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바다 또 가고 싶어? 그래, 가자. 다시 바다로 갔어요. 아이는 조개를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예쁘지? 응, 예쁘다. 엄마 줄게. 고마워. 아내는 조개를 받았습니다. 작고 하얀 조개였어요. 간직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습니다. 이미정 팀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동료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매일이 좋은 아침이었어요. 저녁에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아이가 뛰어왔어요.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 바다 그렸어. 우와, 보여줘. 아이가 그림을 꺼냈습니다. 파란 바다와 노란 해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죠. 우리야, 정말 잘 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다행이야. 아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내 엄마가 돼서 다행이야.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서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만들고 함께 먹었어요. 맛있어. 많이 먹어. 밤이 됐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힘들었던 순간들을.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환한 달. 고마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용기를 낸 것에, 아이를 지킨 것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였습니다. 매일매일이요. 이제부터 평생 동안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유니까요. 이제는 행복하니까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엄마와 아이, 둘만으로도 충분한 가족,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